그러면은 인사 먼저 하고 GV를 진행하도록 하죠. 네, 저는 그 마음을 쩍한 날에서 두 번째 영화 이무기여도 괜찮아를 연출했고 오늘은 저 모더레이터로 참석하게 된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연출 맡은 한요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에 출연한 우동민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에서 연우를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울적한 날엔에서 이목이어도 괜찮아 마음 울적한 날엔에 출연한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울적한 날엔에 마음 울적한 날엔을 연출한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쩍한 날에네 성준역 맡아 출연한 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숙 감독님 알바를 섭외하셨군요. 네, 오픈 채팅방 다들 입장하셨나요? 네, 천천히 입장해 주시고 질문들 생각하셨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공통적으로 감독님, 배우님들한테 영화를 처음 이제 만들게 된 시작점? 사실 많은 GV 자리에서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시작점과 이 영화 이후에 혹시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에 대해서 특이하게 저희 끝부터 할까요? 마음 쩍한 날의 팀부터. 제가 했던 거는 저는 그 서울 시민청 영화제에서 아니다 시민청에서 그 영화 제작 워크숍 하는데 8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촬영했던 태동이랑 같이 가서 이제 수업 듣고 80만 원 받자 해서 시작했는데 OT 때 그 80만 원으로 영화 찍고 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때 영화를 찍게 됐고 이 영화 완성하면서 느낀 거는 유명한 노래 쓰는 거는 최대한 이제 피하자, 저작권료가 비싸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기획하게 됐을 때가 이제 저도 그냥 젊은 창작자로서의 느끼는 바가 좀 컸던 시기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획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뭔가 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처럼 그때 당시에는 창작자가 뭘 접근할 때 어떤 것에 대한 좀 거리를 두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태도가 뭔가 좀 남한테 사람으로서 남한테 공감을 좀 안 해주는 게 좀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그런 마음에서 조금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이걸 찍고 난 후에는 사실 또 그런 감정이랑은 좀 멀어지긴 해서 네 그렇게 창작자가 뭐 거리를 두고 좀 냉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좀 유해진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픈 채팅방이 조용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첫 질문이 올라왔어요. 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마지막 부분 술잔에 버린 담뱃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한영 감독님. 네, 그거는 뭐 결국에는 연우가 성준의 노력에 의해서 뭐 그 배우의 길을 이제 다시 걸어볼까 하는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사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 감정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들 앞에서
좀 맞춰주고 좀 조금은 심술궂게 다른 방법으로 나는 정과 다르지 않다라는 불만을 좀 표현한 걸로 해서 네 생각했습니다. 질문이 한 분이 올려주시면 이제 다들 올려주시네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물어본 적 없다 싶은데 강기루 배우님 연기하시면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경계했던 거요? 예, 이 영화에서 연우라는 역할이 사실은 좀 약간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어쨌든 다른 사람과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간 군상으로 보이는데 하는 행동들도 누군가한테 침 뱉는다든가 남의 술잔에서 담뱃재를 꺼버린다든가 네.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뭐 아마 그런 캐릭터 혹은 저런 상황 안에서 연기를 해야 될 때 경계하셨던 것들 혹시 있는가? 예, 있어요. 이제 인물이 좀 뭐랄까 좀 움직임이나 말하는 거에 좀 제약이 있잖아요. 캐릭터 특성상. 근데 이제 또 오동민 배우랑도 친하기도 하고 또 친구이다 보니까 평소에 같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영화 이제 슈시 들어갔을 때는 막 이렇게 소통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좀 절제하고 연기를 했어야 하는 것들. 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좀 되게 자유롭게 애드립을 섞어가면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또 마음 편하게 있으면 툭툭 제가 받아버릴까봐 그런 것들을 경계했죠. 오동민 배우를 경계하셨군요. 네, 오동민 배우를 경계했죠. 예. 그러면 이어서 오동민 배우님은 혹시 저렇게 경계하는 걸 알고 계셨는지 혹은 강기호 배우님과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 잘 몰랐어요. 전 경계하는 줄. 연기할 때 어땠는지 뭐. 기루랑 연기할 때 어땠냐고요? 네. 기루랑 연기할 때 좋았죠. 좋았고 기루 워낙 친하니까 그 얘가 별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음대로 떠들고 막 아무 말이나 뱉고 해도 되니까 그 유원이 한유원 감독도 그런 지점들을 되게 허용치를 높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했는데 이런 생각 하고 있을 줄 몰랐네요. 진짜 그 같이 연기하는 배우도 속이는 연기를 하셨네요. 안 그래도 다른 사람 때문에 물어본 적이 없다 보면서 오동민 배우 애드립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동민이 형하고 좀 친한데 은근히 없어요. 별로 없나요? 애드립이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럼? 그렇게 막 대사에서 동민이 형이 막 뭔가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그런 거는 없었고 제 기억에서는 예전에 그 기루 형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빈틈을 좀 메꿔주는 그리고 뭐 글에서 안 나오는 행동 같은 걸 좀 많이 챙겨주셨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이제 작가의 직업군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젊은 작가잖아요. 근데 이제 연필이랑 이렇게 노트를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귀에 꼽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 보이는 느낌 좀 들긴 해서 어리숙해 보이는 느낌들 그런 거랑 그리고 뭐 침을 뱉었을 때 막 괜찮으세요? 막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좀 형만의 좀 능글맞음이 저는 또 캐스팅했었을 때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능글맞으신 분이죠. 그러면 마음은 쩍한 날엔 팀 배우분들한테도 건희 배우님이랑 재호 배우님 호흡 맞출 때 어떠셨는지 혹은 마음은 쩍한 날엔도 저는 윤내리 배우랑 이재우 배우가 나오는 부분들은 애드립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두 친구 역할 분들이 나오는 씬들은 오프닝 씬은 뭔가 좀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뭐 애드립 같은 게 있었는지 두 분 호흡 맞출 때 어떠셨는지. 저 이게 2년 전이었나요? 이게 촬영한 게.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 경험이 되게 많이 없을 때 사실 뭐 거의 처음 찍다시피 한 거였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형님 오셨는데
처음 봤는데 바싹 얼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도움 못 드리고 그냥 제 것만 열심히 하다가 와서 왜 너 그렇게 했지? 이런 마음으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맞아.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형님이 워낙 잘 이끌어 주셔서 계속 제가 좀 헤매고 있을 때도 도와주시고 하셔서 연기할 때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지호 배우님은 어땠는지? 그 장면이 그 저희가 촬영한 제일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이제 12시가 넘었고 새벽쯤이었는데 이거 배우는 공연을 하고 올라온 상태였어요. 되게 피곤한 상태였고 저희도 이제 계속 아침부터 촬영을 해서 그 새벽 시간대 조금 피곤한 상태였는데 공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때리는 원래 근데 계속 약간 이제 그 시간쯤 되니까 이제 대사도 말리고 뭔가 정신이 조금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정신 차려라 나도 정신 차릴게 하면서 좀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때리는 거는 한 테이크만 하셨나요? 여러 번 때리셨나요? 다행히 한 번에 아, 깔끔하게. 그러면은 마음은 척한 날엔 보면서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김남수 감독님 그 배우 두 분 다 연도를 안 한 덥숙한 상태로 나오는데 그거는 따로 의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 의도 안 했어요. 마이크 대고 대답해 주시면. 네, 의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냥 배우들이 연도를 안 하고 나온 건가요? 저는 이제 그때 변명 솔직히 면도 하고 싶었어요. 면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또 다른 공교롭게 먼저 촬영하고 있었던 작품에서 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수염을 기르고 출연을 했는데 다행히 감독님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근데 분명히 저한테 수염 기르라 하셨었거든요. 저 젊어 보인다고 너무. 기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럼 저 면도 안 나고 촬영장 간 사람 되는 거니까. 네네네. 기르라 하셨었습니다. 네네네. 김남수 감독 네.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기억이 사과 안 한번 하시고.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네. 의도하신 거네요. 의도한 걸로. 네. 그런 걸 다음부터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찌질한 이미지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했던 거 기억이 났어요. 네. 충분히 대답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올라왔네요. 마음을 척한 날에 생활맥주 알바생은 오디션에 합격했나요? 권희 배우님 오디션에 합격한 거라는 설정인가요? 저는 불합격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실제로도 많이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가짐이었다면 불합격하지 않았을까. 네. 축구 보고 있지 않았겠죠? 네. 이지우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인규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캐릭터 영감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김남수 감독님. 그 영감 받은 것보다 이제 그 평소 사람 만날 때 이제 그 대화를 할 때 그 계산적인 사람들 보면은 막 머리에서 막 그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 것처럼 막 머리에서 휘 하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현실에는 너무 많이 보고 좀 그러니까 영화에서만큼 좀 순수한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착한 사람, 뭐 돈도 없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없는 돈 빌려주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도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되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안 즐거울 것 같아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화도 이제 앞으로 순수한 사람들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스. 뭐 하던 김에 계속 이재호 배우님께 또 질문이 들어서 참여 작품 두 작품이나 했는데 두 캐릭터가 소시민 같은 모습이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나 추구하는 연기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기 참여한 두 작품은 저한테는 어떤 돌연변이 같은 역할들이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거나 어떤 주인공을 해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 두 분은 저를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역할들만 해오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지루하던 찰나에 되게 재밌게 했고 추구하는 연기 스타일은 딱히 없고 이 두 작품이 조금 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환점이 된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연극을 조금 오래 했어서 보통 연극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 작업부터 한 몇 달 동안 그 대본을 달달달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영상 매체로 넘어오면서 이제 연기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현장에서 변수도 많고 저 스스로 뭔가 유연해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가지고 좀 연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조금 시도를 해본 게 이 두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유한 감독님께 질문 들어왔네요. 나란 사람 때문에 물어본 적 없다. 그 얼간이들은 왜 얼간이들인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안 그래도 저도 얼간이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한유한 감독 전 작품에도 저 얼간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상영회 장면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영화도 한유한 감독의 전 작품이거든요. 그 얼간이가 이제 그 전 작품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기서 대사로 얘기를 해요. 얼간이들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등장시키는데 한유한 유니버시티를 만들고 싶은 큰 그림인가요? 아니면 항상 이제 영화를 찍을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뭔가 보여주고 싶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되게 고민하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 얼간이들이 제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랑 좀 가까운 얘기들을 좀 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닥터 마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막상 준다고 하면 어떤 그 보여지는 이미지나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을 하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또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게 좀 어떤 부분에 좀 어리숙한 창작자의 모습을 대면하면서 고민하는 또 다른 얼간이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이야기 외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기를 하는 얼간이 원도 제 친구이긴 하는데 같이 비슷한 창작 작업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서로 주고받는 친구여가지고 걔 성격을 좀 빗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참고로 한유한 감독 전 작품 위트르였던 거 오지 그룹분이라는 영화에서 얼간이 1은 같은 분이시고요. 얼간이 2는 한유한 감독님이 직접 출연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고 싶으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얼간이들 얘기하니까 사실 그 얼간이가 나오는 씬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워킹 클래스 얘기를 해요. 닥터 마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씬이 연우가 얻어맞고 난 다음 날이죠. 네. 이 영화 안에서 연우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웃는 씬이 그 씬인데 워킹 클래스와 예술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게 한유한 감독한테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장면에 중점을 뒀던
혹은 뭐 대사들이나 앞뒤 대칭을 이런 뭐 이런 의도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대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 강길 배우님 혹시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떤 기분으로 하신 건지. 이게 사실 비전문 배우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신 건데 어떤 유일하게 웃는 장면 하나잖아요. 다 좀 남다르게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우의 시선이 사실 제 시선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우가 그 안에서 만나는 그 감독이나 배우들, 창작자의 모습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순수한 모습을 좀 발견을 못해서 좀 꽁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약간 그 얼간이, 음악하는 얼간이의 그런 뭐 순수하다 했나?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자기가 그 모습에서 좀 더 자기가 생각하는 창작자의 순수함을 좀 발견하지 않았나 해서, 뭔가 그들끼리의 교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웃는 걸로. 강길 배우님 그 장면 연기하실 때 그분들이 전문 배우는 아니지만 감독님은 저희보다 그분들을 더 많이 보고 더 오래전부터 봐왔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를 하실 때 실제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톤들도 어쩌면 이런 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두 분 연기하시는 걸 보면서 실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찐웃음이었군요. 네. 그 저한테도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제가 자꾸 회피하다가 그 올라와서 일단 이무기도 괜찮아 영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재우 배우랑 저랑 우린 친구 사이고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동거생활 한 1년 정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재우 배우가 촬영장을 갔다 오고 나서는 깡소주를 마시면서 뭔가를 노트북에 막 적었거든요. 그게 이무기여도 괜찮아의 첫 아이디어의 시작이었고요. 옆에 앉아갖고 왜 술을 먹냐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자기가 영화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뭔가를 썼는데 그게 내용이 바보 같은 애, 더맨더머 같은 애들 두 명이서 용 찾으러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즐겁게 재밌게 그날 대화를 나눴고, 그거를 시나리오 써서 진짜 찍어보자 라고 했는데 시나리오가 한 1년째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판권을 나한테 치킨 값으로 이렇게 넘겨라 라고 해서 제가 시나리오 써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극 중에 나오는 영로 캐릭터는 저희 친동생한테 모티브를 받았던 거였어요. 친동생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할 때 자기가 꿈이 없는 게 되게 고민이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보단 동생이 행복한 날이 더 많아 보여가지고 저는 꿈이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만들었습니다. 햄버거요. 햄버거는 그 심의도 그렇고 영로도 그렇고 검찰도 전부 다 제가 어느 정도 투영이 됐는데요. 제가 그 이무기여도 괜찮아 찍을 때 당시의 몸무게가 98kg였어요.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고 있던 시즌이었는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매번 다이어트 실패할 때마다 생각한 게, 지금 햄버거 먹는 거를 미뤘다가 살 빼고 난 다음 먹으면 더 맛있나? 아니다. 그래서 먹을 것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산에서 저는 햄버거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치킨을 싸가는 건 좀 억지스러우니까 김밥은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무기는 굉장히 동양적인 캐릭터이고 그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개념이래요. 이무기라는 게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저 햄버거라는 것에 대한 탐욕을 느끼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햄버거를 선택했습니다. 저한테 온 거 다 먼저 할게요. 이무기여도 괜찮아에서 가방 놓고 하산을 하는데 햄버거를 먹으러 가겠다는 일종의 곡선이었나요? 네. 그 머리도 점점 풀고요.
모자도 썼다가 내려놓고 뭔가 들고 있던 걸 하나씩 다 놓고 간다의 개념이었고요. 뭐 사실 배우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이후로 얘가 어떻게 할까, 산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은 뭐 계속 밖에서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 저는 산을 안 돌아간다의 개념으로 자기 짐들을 다 놓고 간다라고 설정했었어요. 이무교도 괜찮아 해서 여자 배우의 구슬이 깨짐에 의미와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요? 이게 그 구슬이 이 사람의 오랜 어떤 인고의 어떤 그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꿈도 여차하면 깨져요.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영화 안에서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슬이 깨졌다고 뭔가 엄청 어두칙칙하고 막 빛을 비치고 이런 절망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햄버거 먹으러 가자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깨지고 뭐가 물거품이 되고 했다고 해서 내일이 안 오거나 저희가 밥을 굶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뭐 좀 안 돼도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요.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행복함은 어쨌든 취할 수 있다. 그럼 전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넣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문제 질문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현유원 감독님께 나는 상암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제목이 너무 끌려서 보게 되었어요. 제목의 연관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의견은 어떤 연관인지. 제목의 영감. 제목은 아까 그 기획 의도랑 맞는 건데, 근데 그 창작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감정이 들었고, 그러다가 무심코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던 이제 최정욱 비영님 형 제작 맡은 그분이랑 막 얘기하면서 제가 막 저는 사실은 남들이랑 얘기할 때 그렇게 공감을 가지면서 막 진심으로 이렇게 와닿는 게 쉽게 안 온다. 그리고 그러면서 누구 다른 사람 얘기에 사실 물어본 적도 없고 막 이러 하다가 그거를 제목해. 한정 감독님은 실제로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전엔 그랬어요. 이제 근데 아까 바뀌었다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눈물샘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는 좀 생기는 것. 그래서 섣부른 좀 치기 어린 뭐 그런 건 좀 자제를 하려고요 이제. 나이가 넘어가면 눈물 많아진대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로 얘기하기엔 조금 좀 그래서 형들이 막. 그러면은 유원 감독님의 얘기와 더불어서 형님들은 사업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맨날 울어요. 사람 때문에 많이 웁니다. 저도 많이 울어요. 매일은 안 울지만 TV 보다가도 울고 영화 보다가도 울고 자주 울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울었어요. 눈물 날 때 우는 게 좋죠. 저도 많이 웁니다. 김남석 감독님께 이야기가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 대출이 있으신가요? 대출 껴본 적 없고 여자친구 은행원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가졌던 생각은 그 대사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 제 경험이네요. 그 경험은 제 경험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들은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배우님들한테 질문이 왔어요. 오동민 배우님은 실제로 손글씨가 예쁘신가요? 매우 악필입니다.
매우 악필이라서 한 번은 제가 막 열심히 뭘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처음 보는 상대 배우가 앞에서 이제 그걸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그래도 이거 잡힐지도 모르는데 진짜로 쓰셔야죠 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악필입니다. 거의 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꼭꼭 눌러서 그릴 때는 좀 그래도 귀엽게 그려진다는 평을 듣는 편입니다. 천재는 앞이라 천재라는 말을 돌려서 대답하신 것 같네요. 오동민 배우님, 성준 대사 중에 연우한테 요염한 것이라고 하는 대사는 애드립인가요? 혹시 요망한 것을 말하려던 건가요? 네, 애드립이고요. 요망을 말하고 싶었는데 요염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요자가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바뀐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뇌가 사실은 10초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린대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언제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요염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중에 현학적이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조금의 비틀음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요망한 것이 아니라 얘 그 성준의 허세 성준의 허세를 조금 이렇게 몸에 담고 있다가 걔네가 그런 느낌으로 나와진 것 같아서 느낌이 되게 좋아서 그렇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 공통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은 마음을 울적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건희 배우님부터 마음을 울적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대답해볼까요? 저는 마음이 울적하면 무작정 걷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 울적한 걸 좀 떨쳐내보려고. 대체적으로 좀 걷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까지만 좀 멀리 있는 지하철역 한 정거장이라도 더. 이제 나갈 일이 있으니까 나가거나 갔다가 집에 오기도 하고 주변에 공원을 좀 돌기도 하고. 좀 열심히. 네, 이제 걸으려고 들어갑니다. 네. 저는 바이크가 있어가지고 바이크 타고 무작정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은 그 속도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딴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그냥 딱 도로만 보고 딱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때문에 우울한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재밌게 잘 탔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이크 탑니다 저는. 저는 먹어요. 집 앞에 이제 햄버거랑 컵밥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배부르게 사도 10,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은 배가 부르면 사람이 그런 울적함도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자세가 배가 부르니까 눕게 되고 인생 뭐 있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로 좀 우울하거나 울적한 일이 사실 잘 없는데 가끔 좀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서 걷고 사람들 구경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다들 뭐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상들 하다 보면 그냥 뭐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회복이 돼서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어디까지 솔직하게 해야 되나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저는 완전 솔직하게 할 거예요. 양쪽에서 한쪽은 솔직하게 한다고 한쪽에서 하지 말라 그러네. 그럼 반만 말하다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 근데 저 울적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심연으로 아예 땅 파고 우울의 끝자락까지 내려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울적하다는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면으로 가셨을 때는 뭐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그냥 거기서 흐르는 대로 그냥 심연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질 때까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잘 안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새로 바빠져요. 작품이 생기거나. 근데 작품을 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혹은 그 연민과 어떤 동정과 그 동질감이 생겨지는 그 지점에서 자아분열 같은 것도 오거든요. 네, 그럴 땐 그때 그 이상한 희열 같은 게 있어요. 네, 내가 나랑 분리되는 그 지점에서 오는 희열, 약간 마약 같은.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제가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에 과학적인 어떤 질문을 하면, 특히 뇌과학 쪽인데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채택을 해주시고 방송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올려봐야겠어요. 네. 한명만 울적할 때 뭐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제목처럼 영화 찍을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남들이랑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라고 좀 많이 느껴서 저도 혼자 삭히면서 좀 스스로 좀 거하게 차려서 혼자서 술 마시는 걸로 좀 위로를 했고, 근데 이제 지금 막 바뀐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그런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로 좀 열린 후부터는 사실 또 누구에게나 조금 막 마음 얘기도 하고, 반대로 좀 저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럽네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냥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저는 사실 동민이하고 비슷하게 울적하다라는 기분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우울하거나 정말 기분 좋거나 감각이 좀 큰 사람이라 갖고 근데 많이 우울할 때 요즘에는 저는 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고요. 게임하는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 게임 안에서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만 생각해야 돼서 좀 지금은 사실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졌는데 이제 롤을 못 끊어가지고 좀 문제이긴 한데요. 네, 좀 우울할 때 저는 게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코로나 시기에 배우분들, 감독분들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라고 일단 위로를 해주셨고,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청춘이란 땡땡땡이다. 예, 이거는 오수민 배우부터 가시죠. 청춘이란 땡땡땡이다. 이런 거 멋있게 잘 말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머리가 요새 안 돌아가지고요. 이미 10초 전에 내는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자유의지가 사실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 10초 전에 내가 결정을 했대요. 결정은 이미 돼 있을 거예요. 단어가. 네. 그러니까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청춘이란 땡땡땡이다. 이미 지금 뇌에서는 결정이 돼 있어요. 청춘이란 도파민 분비다. 청춘은 도파민 분비다. 뭐 그럴싸한 것 같아요. 네. 설명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일단 의학 용어가 나오면 좀 멋있을까봐 일단 던져봤고요. 아니, 도파민이 이제 쾌락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이제 청춘은 또 제가 뭐 쾌락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항상 우리 육신과 어떤 영혼이 함께 죽기 전까지 공존해야 한다면 도파민 분비가 많아져야 우리가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청춘은 가장 그 푸른 봄이잖아요. 네, 푸른 봄. 인생에서 가장 꼽히는 푸른 봄. 왜 이렇게 웃으시죠? 진지한데 오늘 진지 컨셉이에요. 육신이란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오늘 원래 되게 지브이드 까부는데 오늘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려고 올라왔거든요. 말이 너무 많아지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혹은 좀 대부분이 좀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나이가 70, 80 돼도 청춘이면 청춘인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청춘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게 청춘은 돌려다오.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집중해서 매 순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금기로 배우님 말씀이랑 지금도 계속 청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오기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청춘을 뭐지? 돌아보면서 잠깐이지만 되게 많이 반성을 한 것 같고요. 잘 못 들어서 저는 청춘은 도파민 분비라고도 생각을 하고, 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다오라고 생각하지만 땡땡땡이다. 네. 청춘은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반성입니다. 반성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 배우분들께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질문 배우분들께 하셔갖고 제가 다른 거 저도 질문할게요. 그럼.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다 나왔어요. 이미 지금 돌려다오 도파민 분비쯤에서 저는 사실 더 이상 청춘이 끝났다고 보고. 다른 감독님들은 생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쉬워. 아니요. 김남사 감독님 눈이 번뜩였는데 사실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나중에 뒷표자에서 얘기해 주세요. 김남사님 청춘이란 그럼 땡땡땡이다. 나훈아 콘서트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행시 해달라고 올라왔거든요. 보셨어요? 이행시가 또 네. 김남석 감독님 알바생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청춘을 얘기를 안 할 거면 이행시라도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이 이행시 삼행시가 김남석 감독님 그 주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럼 마지막에 할게요. 김남석 감독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네. 좀 다른 질문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이행시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공통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제 작품은 제가 언급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두 작품의 음악 선정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한영 감독 영화 보면은 밴드 사운드, 펑크 사운드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김남석 감독 영화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악이 엔딩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영화 내내. 음악 선정의 기준이 있는지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의도로 저 음악들을 선정하셨는지. 음악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이제 얼간이로 나왔던 그 친구랑 저랑 좀 고민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 음악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떤 그 능력 그런 거에 좀 의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뭔가 그 장르를 선택했다기보다 그 장르는 제가 그나마 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서 거기 안에서 뭔가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초이스를 하는 거라 뭔가 좀 떨어져서 보면 그 장르의 선택의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그냥 그 장르를 한정한 상태에서 조금 영화에 어울리는 걸 좀 정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그 기준점에서 그래도 밴드 음악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연우가 웃고 난 후부터 이제 연우가 이제 얼간이의 모습에 이제 좋은 부분을 받아서 이제 그 카페 음악들을 다 밴드 사운드로 바꿔버리는 건데 그런 모습에 을든 그냥 그 얼간이의 모습이 좋아서 네, 했던 것 같아요. 김나석 감독님 EX 그만 생각하시죠. 그 제가 시나리오 쓸 때 그 저랑 학교 다닐 때 기숙사 같이 썼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이름을 계속 쓰거든요. 인규라고. 매번 영화 작업하기 전에 이제 그 캐릭터 이름 정하게 하는데 그 딱히 의미가 없으면 그냥 인규라고 짓고 있고 뭐 그 어제 얘기한 거지. 그 올드보이의 그 오대수 보면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로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으면 그냥 인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동생이랑 이제 통화를 이제 하다가 컬러링이 이제 그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고 그 노래가 이제 뭔가 이 찌질한 이 인규의 하루를 뭔가 조금 밝게 바꿔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워크샵이라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노래 써도 뭐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썼었어요. 근데 개봉을 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작곡가 선생님이라고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노래를 함부로 썼냐 해가지고 또 반성도 하고 저작권료가 되게 세고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파산할 뻔했어요, 진짜. 그분 부르시는 가격도. 반성하셨으니까 김나석 감독님 아직 청춘이네요. 네. 음악 얘기 재밌었고 아까 질문 올라온 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타 들고 계신 얼간이가 그 새벽에 버스킹하는 얼간이와 동일 인물입니다. 네, 아마도 뭐 저희 추측이지만은 공연이 뭐 잘 안 돼서 혼자 공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버스킹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뭐 그런 의도는 없었고 그냥 그 새벽의 무드에서 사실 연우를 가운데 두고 각 이렇게 파생된 인물이잖아요. 근데 연우 빼고 연우의 시선으로 본 창작자의 모습들이 그냥 좀 이미지로 좀 크게 보이지는 것에서 한 번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감자탕 씬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그 김나석 감독님 감자탕 씬 대사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대사가 나오게 된 과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는가. 그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김밥 천국 이제 구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 치즈 들어간 걸로 약간 드립 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밥 시켰는데 막 치즈 들어가고 해서 치즈 싫어하는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그 김밥 천국이 24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천국 새벽에 그럼 찍겠다 했는데 새벽에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그 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와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못 구하고 있었는데 저기 온 그 조감독이 나연인데 나연이가 이제 은평구를 이제 꽉 쥐고 있는 로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밥 천국이 안 구해진다, 이제 미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이제 하루 남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 감자국집이 있으니까 감자국집에서 하자 했길래 저는 고향이 경상도라서 감자국 하면은 그 맑은 그 뭐지 수제비 좀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그건데 그거를 감자국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식당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보자 해가지고 아침에 그걸 또 먹재요. 그래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서부 감자국이거든요. 그 감자탕 감자국집이 그러니까 감자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감자국이라고 했냐고 감자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감자국으로 또 시나리오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촬영 감독애랑 막 드립을 막 쳤어요. 감자탕으로 하다가 감자가 원래 뼈 이름이 감자인 거 아니냐고 구라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드립을 치다가 이제 이거 시나리오로 써야겠다. 이제 저는 로케랑 대사랑 안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립을 이런 식으로 한번 쳐봐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로케 못 구하다가 이제 로케 구해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드립 치다가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들인데 드립 치다가 저는 이제 찰나의 순간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오늘은 배우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 감독님들하고 작업할 때 어땠는가. 아마도 저 끝에는 이재우 배우는 저랑 친구 사이여서 이 전 작품 작업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영 감독하고 두 분 이번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고 김나석 감독님도 이재우 배우님이랑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님들 이 감독과 작업할 때 어땠는지 뭐 에피소드도 괜찮고 치탄 없이 그냥 뭐 같은 뭐 같았다고 하셔도 되고. 네. 한유호 감독하고 작업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도가 좋았거든요. 저는 그 다른 영화 그러니까 어쨌든 작업을 할 때 장르나 제 배역 뭐 그 어떤 현실적인 무엇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누구냐, 뭐 버젯이 얼마가 되느냐 등등의 것들. 근데 저는 이 배역이 나와 일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점들도 좀 보긴 하는데 제가 제 이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연기관에서의 일체화될 수 있는 그 지점들의 허용치를 굉장히 높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기루 이태경이라는 친한 배우들과 또 함께 했으니까 더할 나위 없었죠. 또 하고 싶습니다. 뭐 같은 의견인데요. 현장에서 그 연출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욕은 아니고요. 감독님이 촬영도 하셨는데 보통은 연출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오퍼레이터를 두고 이제 감독님 모니터 앞에 있기 마련인데 직접 카메라를 잡고 이제 찍으셨기 때문에 실제로도 현장에 감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공기가 만들어져서 기억에도 뭐 감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한 자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셨던 말씀이시지만 또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연기들을 너무 잘 역할들을 잘 소화를 해주셔서 또 그런 것들을 또 감독님이 또 보고 적절히 이용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디렉션이 없어도 잘 흘러가게끔 그것 역시 뭐 감독이 원하고 또 본인이 자동케 한 역할이니까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남석 감독과 처음 만난 건 이무기여도 괜찮아라는 작품에서 조 감독 역할을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그렇게 썩 상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자칫 잘못 오해하면 사람이 되게 에너지가 밝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밝은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완벽하게 나한테 뭔가를 오픈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되게 뜬금없이 작품이 끝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래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그게 있으니까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들이 되게 진지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 그리고 준비하는 작품들도 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조금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작업도 근데 그 현장에서 조금 본인이 방패막이 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조금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놀랐던 것은 아무래도 조금 되게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콜타임에 맞춰서 갔을 때는 스태프분들이 한 3분? 4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소규모로 찍는구나 하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서 한 분씩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지? 저분은 누구지? 하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제 앞에 한 8, 9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연출력이 아닌가. 그것 또한 이 김남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저력?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김남석 감독님은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머러스 하셔서 많이 놀랐고 그리고 흔히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방패막이라는 말이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계속 그 모든 스태프들의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안고 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에 저는 되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제가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었는데 제가 뭘 모르니까 되게 예민하게 굴었었거든요. 그때 김남석 감독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좀 즐겁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 유머러스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단톡방에 더 이상 질문이 안 올라오면 제가 늘어졌던 감독들 청춘 이행시를 하고요. 청춘 이행시를 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걸로 하시죠. 일단 이거 김남석 감독 먼저 하면은 저랑 너랑 나 죽거든? 이거 먼저 하고 김남석 맨 마지막 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갈게요. 저 먼저 할게요. 괜찮나요?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해도 멋은 없을 것 같은데. 청춘. 청바지가 작아졌다. 출출하네. 자, 넘어가고요. 저는 동민이 형한테 토스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난 했잖아 이미. 그러면 저하고 동민이 형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물고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질문을 선택한 게 너무 괘씸해서. 그렇네요. 단톡방에 동민스 이거 동민이 형이네요. 네, 넘기도록 일단 한 번 하고 2차로 우민 배우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청춘은 춘스럽다. 자, 오등민. 여기서 예능시 하면 이런 분위기 되는 건 줄 처음 알았어요. 청춘? 청춘은 아직 안 끝났어요. 청춘은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현장이 떠오르는데 망했다. 어떻게 해요 이 분위기? 예, 이거 다 김광석 감독님 다 이거 사실 김광석 감독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어쨌든 이렇게 망쳤으니까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민망함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아, 땀나. 개그맨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네네. 김광석 감독 지금 네 됐겠죠. 자, 청바지 입은 춘. 춘추는 나오나? 아 테스요. 시간이 뭐 저희 인사 한 번씩 마무리 인사할 시간이 되나요? 아니면은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은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것 같고 권희 배우님부터 마무리 인사를 하고 인사드리려고 하시죠. 아, 예. 영화 너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너무 좋은 감독님들, 좋은 배우들, 저를 포함해서 예,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울적한 날 없이 네, 식사 잘 하시고 행복하게 이타다키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더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평가하는 영화 그런 이야기 만들고 더 재밌게 만들 테니까 오늘은 좀 제 죄송한 마음 예능식으로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뵙고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제가 커피 꼭 한 잔 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시국에 이렇게 극장에 찾아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어떤 결단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잠시나마 그냥 울적한 마음들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 앞에서 보면 이 테이프를 엄청 의자에 발라놨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좀 걷어지고 좀 가득 찬 객석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활기 넘치는 극장에서 영화 신나게 보고 박수 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코로나에 지지 말고 끝까지 이겨서 그런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관객분들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자리 채워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감동적입니다. 오랜만에 GV에 왔는데 어떤 생각할 거리들도 생기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오히려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큰 에너지 오히려 제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똑같이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영화로 인해서 저도 배우 형들, 뭐 안온, 태경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또 작업을 하게 된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정말 기분이 좋고 매번 상영할 때마다 기분 좋고 감사드립니다. 네. 뭐 영화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바라는데요. 네, 어쨌든 개봉을 했고 뭐 지금 기루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볼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영화 개봉한다는 건 되게 뜻깊은 일이에요. 저희의 뜻깊은 이 개봉을 여러분들이 SNS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 등등 왓챠 같은데 리뷰 남겨주시고 별점 남겨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 알아갈 수 있게끔 동조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좀 더 힘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